KT 위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좀 아쉽게 5강 싸움에서 마지막에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꾸준한 전력을 보여왔던 KT인데 올해는 전력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생겼죠. 일단 뭐 김현수 선수 영입, 그렇죠. 최원준 선수랑 한승택 선수도 영입을 하면서 사실 지난해 좀 타선이 아쉬웠는데 그거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맞아요. 어찌 보면 제일 지금 인원을 뭐 많이 내보내기도 했습니다만 많이 또 보강을 해서 김현수, 최원준, 한승택, 한승혁, 안인산, 이원재. 뭐 정말 한승혁 선수는 2점대 네. 찍었죠. 뭐 최원준 선수가 조금 뭐 오버페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배정대 선수가 워낙 안 좋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중복 포지션을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는데 김현수 선수를 영입을 하면 김현수가 사실 되게 평가가 LG를 바꿔놨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KT도 조금 생각을 한 게 네.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어서 나간 선수도 뭐 이름으로 보면 뭐 네임밸류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선수들 많죠. 그럼요. 그런데 오히려 들어온 선수가 굉장히 더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KT가 굉장히 지금 보강을 알뜰히 했습니다. FA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뛰었고 지금 뭐 주전급만 한 8명 정도 바뀌면서 새 얼굴이 14명이라고 하고 FA 금액만 124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부 FA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108억을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창단이 가장 많이 썼습니다. 가장 많이 썼는데 좀 임팩트는 조금 떨어지죠. 임팩트는 좀 떨어져. FA 사과를 돌아보면 네. 박찬호 일단 참전했다가 네. 두산한테 졌고 밀렸고. 박혜민도 네. 참전을 했는데 LG한테 졌고 밀렸고. 이제 그로 인해 그 다음에 갑자기 한승택, 김현수, 최원준을 한 번에 영입하고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약간 임팩트가 그러니까 원래 1, 2순위를 놓치고 약간 다른 차순위를 영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FA 이번 시장이었죠. KT가. 예전에 롯데가 그랬잖아요. 좋은 선수도 다 놓치고 이상한 선수들한테 심지어 우리 오버페이 팀에 있는 해가지고. 선수도 치고. 네, 오버페이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평가가 굉장히 박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최원준의 영입은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최원준 진짜 네.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오히려 최원준을 영입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박찬호를 영입을 했으면 그쵸, 그쵸. 제가 봤을 때는 딱 활용 점점을 찍는 네. 영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마 KT는 와 이게 우승권도 갈 수 있는 사실 전력을 구축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난 일이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나름대로는 KT가 일단 작년 시즌 6위에서 좀 네.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환골 탈 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는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네. 듭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또 이제 감독 그 계약 기간이 이강철 감독도 이제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8년째더라고요 벌써. 오래 하셨죠. 네. 우승도 했고. 오래 하셨다는 게 굉장히 와닿네요. 지금 아마 가장 길게 하셨죠? 아, KT 그렇죠. 중에 19년도부터. 9년도부터 했으니까 네. 가장 오래 또 했죠. 좋은 성적을 네. 꾸준히 냈고. 그렇죠. 사실 그 지난해 그 좀 충격적인 5강 탈락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올해는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니 해도 가장 그 전력 인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김현수인 것 같아요. 네. 김현수는 뭐 지금 뭐 손아섭 선수가 지금 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일단은 3년 계약을 보장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KBO 리그에 있는 선수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금 3,000안타 고지를 밟을 가능성이 지금 3,000 높아진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통산 성적도 그렇고 김현수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리더십의 어떤 그런 내용도 그렇고 저는 KT를 확실히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게임 체인저 역할은 아마 김현수가 분명히 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수가 가세하면서 일단은 뭐 어쨌든 매기 효과 그 이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데스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야수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뭐 일단 김현수 선수 뭐 지금 1루수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 뎁스타트를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최근에 이강철 감독 인터뷰에서 힐리어드의 일루 수비가 조금 힐리어드가? 아쉽다. 그래서 힐리어드를 중견수로 보내고 김현수 선수를 일루수로 쓰겠다라는 쓰겠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원준 선수가 이제 자연스럽게 좌익수 쪽으로 좌익수로? 가게 됐고 그게 배정대 선수는 이제 더 이제 좀 큰일 났죠. 순위가 네. 밀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참, 이게 프로야구 선수들 진짜 잠깐 뭐 이러면 자기 자리 사라진다는 게
네,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권동진 선수, 유격수 자리. 박찬호 선수가 영입이 됐다고 한다면 참 그렇죠. 좋았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작년 시즌에 권동진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주전으로 발돋움을 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있는 자원에서 어떻게 극대화를 시키는 지금 문제냐에 직면을 해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뭐 다른 대안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권동진 선수를 믿고 좀 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외야의 교통 정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고민이 되지 않을까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힐리어드가 1루를 본다는 가정하에 뭔가 이게 구색이 좀 맞춰지려고 하는데 아하. 힐리어드가 지금 뭐 1루가 안 된다고 한다면 외야로 나오면 야 이게 정리를 일단 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좀 머리가 좀 아프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일루를 안 봤던 선수, 대학 시절에는 주로 네. 일루를 봤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는 모양이에요. 일단 이제 투수 쪽은 뭐 거의 외국인 투수 둘의 가장 탄탄한 국내 선발진을 보유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가 KT죠. KT는 뭐 선발은 전통적으로 네. 좋은 팀이니까 그 중심에 고영표 있고 소영준이 있었고 지난해 이제 오은석 들어가면서 더 이게 강화됐잖아요. 저게 또 배재성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배재성도 있기 때문에 뭐 선발은 뭐 리그에서 상위급 그리고 불펜도 뭐 괜찮은 편이다. 박영현이 있으니까. 근데 막 박영현이 좀 계속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던지는 느낌이에요. 이거만 좀 걸리지. 사실 리그에서 뭐 마무리 투수는 최고죠. 한승혁이 들어온 게 좀 커 보이고 조금 약점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자완이 없어요. 자완이. 자완 불펜이 없다는.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그 자완 불펜이 없다는 거는 옛날 야구에서는 굉장히 약점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우완 투수들이 다 체인지업과 포크볼 그리고 스플리터를 다 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약점으로 지적을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꽤 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김원영 감독과 함께 네. 투수 출신이고 그리고 또 투수 운영을 가장 잘한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감독이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네.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선발도 길게 던져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그 박영현까지 가는 그 중간 요 다리 역할 요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역할에 이제 한승혁이 들어왔으니까 네. 좀 기대를 많이 하겠죠. 손동현. 네, 손동현. 그다음에 아시아 손동현 쿼터. 네, 아시아 시작부터 쿼터, 있고. 스기모토. 저는 그리고 키플레이어로 그래서 뽑은 선수가 이상동 선수. 이상동? 네. 오. 예, 이강철 감독님이 한 최근 3, 4년 네. 동안 기대가 되는 투수를 항상 꼽아달라면 이 선수 이름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선수가 필승조로 들어갈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시즌 끝나고 보면 결국 추격조나 이런 쪽에서 끝났는데 지난해 43.1이닝 동안 ERA가 2.49였어요. 그리고 좌타자 피안타율이 1할 8푼 9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집중적으로 좀 좌타자 승부에 쓰지 않을까? 그래서 손동현, 스기모토, 그다음에 한승혁까지 해서 이상동 이렇게 필승조가 구축되면 KT 입장에서도 박영현 선수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 투수진은 확실히 네. 좋긴 좋네요. 탄탄합니다. 네, 네, 정말 탄탄합니다. 좋긴 좋네요. 네, 와. 지난해 소영준, 고영표, 오원석이 10승을 모두 기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세 명이 모두 그런데도 5강을 못 간 거야? 세 외국인 명이- 투수가 얼마나 못한 거예요? 네, 그런데도 못 갔어. 이 세 명이 10승을 기록한 팀이 LG랑 KT밖에 없었어.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쿠에바스하고 저기 헤이수가 제 몫을 못하니까 아쉬웠죠. 못 간 거죠. 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올해는 뭐 일단 뭐 마운드는 그렇고 라인업은 어떻게 꾸릴지 예상 라인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상 라인업 김미혁 DH, 힐리어드 4번. 이 팀도 결국 1번 타자가 고민이었어. 네. 그리고 하이 타자.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수들 몇몇은 피해갈 때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은 팀이에요. 그죠? 피해가 6번, 7번, 8번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임이 있잖아요. 6, 7, 8, 9는 제가 장성우 생각보다 4번으로 약한데. 홈런도 치고 그랬는데. 근데 3, 4, 5는 무섭긴 합니다, 확실히. 네, 특히 안현민 선수. 네. 근데 힐리어드도 네. 힐리어드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봐야 봐야 돼요. 돼요. 예. 봐야 돼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새롭게 들어온 외국인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 뭐 그 숫자상으로 보면 뭐 메이저리그에서 얼마를 때렸고 마이너에서 얼마를 때렸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정도 때렸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할 그렇죠. 뿐이지 이게 들어와서 KBO 리그에서 더 잘 때릴 것이다 이렇게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확실히 상위 타선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네. 리드오프 허경민도 조금 그러니까. 약한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차라리는 김현수를 2번으로 땡기는 거나 아니면 최원준이 괜찮으면 2번으로 땡기는 거나 뭐 이런 것도 너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원준을 사실상 최원준 선수가 그 기아에서 좋았던 모습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리드오프 가는 게 제일 그렇죠. 좋죠. 네. 김현수 2번 가고 아니면 안현이 3번 아니면 안현민 2번에 김현수 3번을 가고 그렇죠. 이런 식의 라인업이 오히려 조금 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주전은 뭐 거의 이 정도 뭐 추가로 더 들어갈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야수는? 거의 요 배정대 정도? 선수 정도인데 배정대 배정대 선수도 정도? 주전으로 오래 뛰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 그렇죠. 이용대 선수가 FA가 몇 년 아마 올해 끝나고 올해 끝나고 내년 FA. 끝나고 아니야? 네, 네. 올해 끝나고 FA인데 2년 남았을 것 이 같아요. 정도면 시련인데 시련. 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KT도 공격력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KT 관전 포인트를 꼽자면 뭐 어떤 부분을 좀 꼽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9개 구단은 그러니까 KT를 제외한 9개 구단은 선수를 중심으로 관전 포인트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네. KT는 감독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강철 감독이 8년차 감독이에요. KT에서만 네. 2019년부터. 그러니까 8년차 감독이라는 거는 재계약을 2번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역대로 놓고 보면은 KBO 리그가 82년부터 그 이후부터 8년 이상 감독을 한 분은요 2분밖에 없어요. 김웅용 감독 해태에서 18년, 그다음에 김인식 감독이 오비두산에서 9년.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도 가장 오래 했던 김성 감독 같은 경우도 한 5년 차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조금 레임덕 같이 선수들 네. 사이에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생기는데 8년을 이렇게 한 팀에서 한 거는 그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비근한 해로 김태형 감독, 또 김경훈 감독 그렇죠. 이런 분들도 8년까지만 했어요. 맞아요. 예, 그 구단에서.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년을 넘게 한다는 거는 또 한 번 재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번 재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게 조금 레임덕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T가 항상 보면은 초반에 약했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약하고 네. 뭐 6, 7월 가서 뭐 거기서 막 반등해갖고 뭐 마법을 부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KT 올해 중요한 거는요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 예, 그 3, 4, 5월에 이게 과거처럼 이렇게 그 하위권에 있으면 되게 조금 리더십에 좀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계약의 마지막 기회.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마지막 해 시즌 초반은 감독 입장에서는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강철, 뭐 김태형 그리고 김경문 이 세 감독이 지금 네. 계약 마지막 네. 해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KBO 리그 내에서도 명장 그리고 또 오랫동안 감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보 감독이라든가 신진급 감독보다는 조금 더 시즌 초반이 여유가 있을 거예요. 성적이 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다른 감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쉽게 이 구단에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감독들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관전 포인트는 안현민 같습니다. 안현민. 네, 안현민. 네, 안현민. 안현민은 너무나도 혜성처럼 나타나서 과연 이게 혜성이 반짝반짝 그렇죠. 또 올해까지 이어질 것인가 반짝하고 또 말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네. 기대도 되고 과연 안현민의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현민. 워낙 뭐 인상적인 첫 해를 보냈기 때문에. 어진명 팀장은 어떤 부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까? 저는 박영현 선수 얼마나 쉬게 해줄 수 있을까. 박영현. 네. 그러니까 지난해 박영현 선수가 3, 4월에 포심 평균 구속이 148.7이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 4월, 5월에 많은 등판을 하다 보니까 6월 가니까 146까지 떨어지죠. 결국 그때부터는 이제 좀 구위가 약해졌거든요. 그러면서 KT도 성적이 점점 내려갔고 올해 결국은 불펜은 어느 정도 보강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박영현 선수 8회 안 나오게 하고 9회만 나오게만 해줘도 저는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지금 말한 대로 네. 되면 KT는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한승혁 선수 보강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이제 박영현을 얼마나 아끼면서 갈 수 있을지 그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 들고 그 외에 또 관전 포인트 짚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바로 운명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내보드렸습니다. KT의 순위 예측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번에는 바꿔요 순서? 이번엔 저부터 할게요. 제가 계속 제가 왼쪽을 쳐다보니까 이번엔 저기 스태티즈 어준명 팀장이 KT 순위 한번 5위. 5위. 예측했습니다. 5위 박한데 5위. 타선이 좋긴 한데 네. 뭔가 꽝 하고 임팩트를 터지는 선수가 안현민 말고는 좀 김현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타 팀에 비하면 타선이 좀 아쉽긴 해서 그래도 투수력으로는 투수력으로. 어느 정도 버틸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5위 예측해요. 저는 그냥 4위. 4위? 4위. 4위. 네. 뭐 추가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4위. 아주 간단히 아니 뭐 5강 안에 드는데 뭐 추가로 뭐 설명이 필요해요. 저는 7위 하겠습니다. 7위요. 7위 나왔습니다. 7위.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 감독 부분도 이렇게 좀 마이너스 요인이 네.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게 한 분이 한 감독이 이게 8년을 하게 되면 네. 이 조직이 이게 피로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그러니까 그게 만만치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다 플러스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KT가 지난 스토브 리그 때 정말 창단 이후에 가장 의욕적으로 네. FA 영입을 그러니까 3명을 꽉 채워서 그렇죠. 데려왔는데 그 면면들을 놓고 볼 때 크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선발도 그렇고 부펜도 그렇고. 근데 그 선수들이 보면 김현수 선수는 LG에서도 보면 기록을 보면 지명타자와 일루수를 볼 때보다는 자익수를 볼 때가 성적이 좋아요. 타격 성적이. 근데 힐리어드가 일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왔는데 이번 캠프에서 수비 연습을 시켜보니까 일루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견수로 가다 보니까 일루 볼 선수가 없어서 김현수가 일루를 보다 보니까 이게 타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초 생각했던 그 그림하고는 안 맞아요. FA도 그렇고 외국인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의욕적인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확실히 내부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베스트 시나리오는 다 아니잖아요. 다 플랜 B에 의해서 쭉 오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예리하시네. 결정적으로 유격수 공학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박찬호의 80억 원 사실 KT가 그렇게 좀 이렇게 올려놓은 셈이거든요. 그렇죠. 박찬호가 부자 된다는 KT의 역할이. 하여튼 근데 이게 사실 유격수 부강이 지상 과제였다는 거예요. 네. 심우준을 하나에 뺏기면서 그렇죠. 작년에 유격수 때문에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박찬호 영입에 그러니까 배팅을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트레이드든 뭐든 이런 움직임도 사실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가 물미선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지금 기존의 권동진, 장준호로 올해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기대한다는 거는 신인 이제 유신고 유격수 이강민을 기대한다는 건데 그거를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까 수비가 전반적으로 좀 불안해 보인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조금 높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운드만 넣고 보면 뭐 이 팀 무조건 5강권을 갈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게 참 고민이 되겠네요. 야 KT의 일단은 뭐 평은 좀 갈립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5강권 근접한 후보라는 부분은 지금 다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KT 위즈의 2026 시즌을 전망해 봤습니다.